소득은 그 사람 명의로 잡히는데 돈은 내가 갖고 있고 매우 안 좋은 결과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도 내가 믿을 만한 지인이 해주고 내가 다 해결해주면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가보면, 끝까지 가보면 결국 다툼이 일어나고요. 네, 안녕하세요. 딸깍세무 서혁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세무조사가 언제쯤 많이 나오냐, 언제 많이 나오냐, 뭐 이러신 질문인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번은 매출 누락입니다. 네, 부동의 1인데요 플랫폼 매출 누락이 아직도 좀 여전히 많습니다. 요식업이라고 하신다면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이런 게 플랫폼일 거고요. 네이버에서 네이버 예약 잡아주잖아요. 혹은 카카오에서 카카오 예약 잡아주고요. 이런 것들도 플랫폼이고요. 플랫폼이 워낙 많으니까요. 사실은 유명하지 않은 플랫폼 같은 경우는 깜빡깜빡 하시고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 30개 입점해 계신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자주 까먹고 실수로 매출 누락을 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매출 누락인데, 현금 매출 누락은 여전히 많습니다. 혹시 현금으로 하시면 조금 쌉니다. 할인해 드립니다. 이게 다 현금 매출 누락인 것이죠. 고객분이 신고하신 경우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른 업종, 다른 비슷한 업종 사장님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여기는 좀 말이 안 된다, 현금 매출 누락이 있겠다라고 구청이 스스로 판단한 경우도 종종 나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가공 계산서인데, 가공 계산서는 무엇이냐 하면 가끔 이제 우리가 이제 자료상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이런 연락을 줍니다. 당신 세금 많이 나오시나요? 그러면 제가 세금 계산서를 팔아드립니다. 얼마만 주시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드릴 테니까 그럼 세금이 엄청 싸질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혹시 주변에 계신다면 빨리 손절하십시오. 가공세금 계산서, 가공 계산서는 탈세 혐의가 매우 심각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주 운이 좋지 않으면, 그 금액이 너무 크다면 조세범으로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가공계산서, 가공세금계산서 거래는 절대 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인데요 우리가 이제 가족인건비를 또 많이 건들죠. 가족인건비가 뭐냐 하면은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혹은 근무하는 척을 하는 가족인건비인데요, 우리 와이프 혹은 남편 혹은 이제 자녀들 자주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근무하신다고 하면 전혀 상관없죠. 왜냐하면 출퇴근 일지가 있을 것이고 지문 기록도 있을 것이고 회사 근처에서 카드 사용 내역이 워낙 많으실 거고 CCTV 사진 워낙 다양하게 있을 거니까요. 회식에 참여한 사진이라든지 다양하게 있을 거니까요. 실제로 근무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죠. 실제로 근무하지 않으시고 그냥 집에만 계신데 이제 신고만 하시는 그런 경우는 분명히 문제가 되고 조사 때 반드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바로 걸릴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근무하시는데 그런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와이프가, 우리 남편이 한 능력으로 보면 한 3, 400만 원 정도 급여를 받으셔야 되는 정도의 능력인데 갑자기 한 달에 2천만 원 받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된 거죠. 이런 부분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조심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금 구매 관련한 거를 제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현금 구매가 무엇이냐 하면 매출 누락과도 연계가 될 수 있는데요, 현금이 많이 쌓였는데 이거 가지고 뭐하냐, 이제 하다가 갑자기 부동산을 사야겠다, 혹은 전세에 좀 좋은 집으로 들어가야겠다, 혹은 비싼 차를 사야겠다 라고 한다면 갑자기 내가 큰 금액을 지출하게 될 겁니다. 4억, 5억, 혹은 10억, 20억 이렇게 되면 국세청에서도 이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게 되겠죠. 인간인 이상 그게 주식이 될 수도 있고요,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요,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비싼 무언가의 자산을 구매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고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매출 누락이 따라오게 되겠죠. 그런 경우도 이제 세무조사에서 많이 걸리시고, 결론적으로는 매출 누락을 아예 안 하셔야, 혹은 정확하게 신고하셔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안심하고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인데요 이제 명의대여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명의를 빌려 쓰는 건데요, 친구 명의 혹은 이제 가족 명의 이런 부분을 빌려 쓰는 건데 문제가 많이 되죠. 왜냐하면 사실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자체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요, 매우 안 좋은 결과들을 많이 봅니다. 특히 어떤 결과를 많이 보냐면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이랑 그다음에 빌리신 분 두 분이서 많이들 다투세요. 그리고 이제 법정 공방까지 가는, 그리고 세금 폭탄까지 이제 얻어맞는. 그래도 내가 믿을 만한 지인이니까 명의를 대여해주고 내가 다 해결해주면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보면, 끝까지 가보면 결국 다툼이 일어나고요, 결국에는 한번 세금 폭탄을 얻어맞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세무조사가 언제 나옵니까?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셔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워낙에 세무조사라는 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본인 상황에 맞는 조사는 분명히 다른 얘기일 겁니다. 이런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셔가지고 저희하고 상담 받아보시고 조사에 대한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딸깍세무 서혁진 세무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